영상으로 접한 지진 피해가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내 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피해 지역이 복구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순 없잖아요. 지금 바라는 건 희생자보다 생존자들이 더 많기를 바라는 것 뿐이고요. 또 빨리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거죠. 뉴스 보니까 큰 지진이 온 후에도 더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서 발생할 확률이 2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대비가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 능력이 제로인 국가 시스템도 좀 너무 불안하긴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인류사적인 문제이니까 각성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이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은 튀르키예 지진 특별모금을 진행 중이고요. 전주시는 튀르키예 인도적 차원의 구호금 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내일까지 긴급 구호물품 수합과 모금을 시작하죠. 이 외에도 곳곳에서 개인 물품 기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고물가와 난방비의 생활이 어렵습니다만 나보다 더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이 마음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몰자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현지에서는 극적인 상환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자, 우리가 보내는 온정의 손길과 사랑 나눔이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힘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2월 16일 목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봅니다. 전라도가 구성과 제작 의도가 허술하다고 지적받은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홍보물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지 한나절 만에 내렸다는 기사. 은행들의 이자 장사와 돈잔치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 의회가 과도한 예대마진 규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기사. 운전하며 문자로 신고 요청한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법이 범이 검거됐으며 경찰은 택시기사들의 신고로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인을 긴급 체포했다는 기사. 배우 겸 탤런트 이면식 씨가 고향인 순창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다는 내용. 전주에서 구형 김치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기사.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분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채석강 해식동굴에 고립된 관광객 2명을 순찰 중에 발견해 오후 9시 45분경 최종 구조했다고 밝혔다는 기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자 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의 군산 방문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새해를 맞아 친구도 만나고 지인과 상의도 할 겸 3년 만에 찾았고 고향 방문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기사. 2달 연속 통계 집계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전북 측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지난달 모두 낙폭을 줄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우리 지역 언론 보도를 모니터 분석해보는 페트롤 전북 JJ 전북 언론 돋보기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아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북의 소리의 박주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다녀가셨습니다. 많은 뉴스가 그 이후에 쏟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행사장에서 돌연 아나운서가 교체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진행하기로 한 아나운서가 리허설을 하던 도중,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죠. 교체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손주아 처장님 살펴주시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산조선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이라는 행사가 이제 진행을 됐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일 오전에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는 순간까지는 이제 그 해당 아나운서, 전주 MBC 아나운서가 이제 연수의 리허설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오후에
교체 통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예. 행사를 주최한 현대중공업 측은 전주 MBC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룹의 주요 행사에서 과거에 사회를 맡았던 아나운서로 교체하게 됐다라고 이제 교체 이유를 이제 해명을 했는데 대통령실 또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조치했다. 뭐 리허설 과정에서 아나운서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 현장에서 바꿨다라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전북의 소리, 뭐 미디어스, 미디어 오늘 이렇게 미디어 비평 이제 하는 언론사에서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등 대통령실과 MBC가 좀 불편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태도에 이제 비판이 이전부터 좀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후배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가끔 이제 도내 행사에서 이제 2MC로 사회를 보던 그 후배 아나운서여서 이제 어제 직접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어떤 사유는 없다. 갑자기 오전 리허설을 하고 오후 리허설을 하는 도중에 들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날 그리고 이제 보통 대통령실로 이게 그 아나운서 진행자의 신상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다 확인을 했을 텐데 어떻게 전날 리허설에 갑자기 교체 통보를 받았을까? 자, 일단 뭐 진행자로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도민들도 아마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 사유에 좀 궁금함을 가질 텐데 그 사유는 아직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이때 뭐 대통령이 VIP가 전북을 방문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뭐 충분한 리허설도 했고 뭐 사법당국에서도 초긴장을 하고 더군다나 이날 행사가 뭐 군산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전에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라든지 그렇죠. 또 제5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등 큰 행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군산으로 이동해서 현대중공업 첫 블록 출항식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게 사전에 예고됐었고 또 이 행사 주최를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전라북도가 주관을 하면서 진행자 문제를 전주 MBC 측에 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지난 3일 전주 MBC 아나운서 진행자로 통보를 했고 행사 기획사는 또 지난 7일에 대통령실에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차량 번호까지 받아간 맞습니다. 것으로 이렇게 예. 전해졌습니다마는 리허설 과정에서 전격 교체가 되면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전주 MBC가 이걸 이제 보도를 하면서 뭐 예. 세간에 또 알려주고 뭐 다른 지역 언론들은 이걸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미디어 비평 매체인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미디어스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전북의 소리 정도가 이 내용을 뭐 큼지막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전라북도 심지어는 뭐 대통령실도 정확한 여기에 대한 해명은 아직 없는데 지난 그 MBC와 대통령실의 그 불편한 관계 이 관계가 계속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러한 따가운 의심이 계속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하루 전날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홍보 관계자가 교체와 관련해서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가 그룹 주요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뭐 아나운서다 이렇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전해 듣고 있는데, 그럼 왜 그게 이제 그 전날이냐 이 말이죠. 그 전에 이미 이런 프로필을 통해서 진행자가 확인이 됐었을 텐데. 자, 바로 손주아 처장님 상부의 보고가 다 됐고 결정이 된 상황에서 왜 갑자기였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제 MBC 기자가 이제 배제된 사건과 이게 관련이 있나라고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예. 좀 맥락상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의심이 간다. 이제 네네. 이렇게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전에 대통령실에 이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인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되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일선 지자체에서 토론회나 뭐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도 일반 패널들 참여하는 패널들에 대한 신상 정보라든지 차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전에 맞춰가지고 다 미리 보고가 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은. 예.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7일 날에 대통령실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미 아나운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뭐 차량번호 다 이제 보고가 되었다라는 내용까지도 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 비평지 이제 나왔던 불편한 상황이 고려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온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경험자로서 이런 과정은요. 이렇게 도청이 추천을 하면 이제 공문 대 공문으로 네네. 교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보가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프로필을 보내면서 이제 사전 리허설하고 이제 본 행사에 진행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이게 교체가 된 부분. 당연히 뭐 제가 직접 전화 통화해봤습니다만 해당 아나운서는 아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해명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들 보면 진행 미숙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간단한 시나리오였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어제 일련의 상황, 그러니까 그 당시 행사 갑자기 교체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좀 입장들을 내보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미숙 논란이 있기가 어려운 건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보통 이런 큰 행사는 애드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엄숙한 자리이고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어쨌든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한 번 더 다뤄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평가하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바로 우리 전북에서 열렸고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았을 텐데 또 대통령이 전북에 관련 공약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박주현 대표님. 네, 뭐 대통령 행사 진행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앞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취재를 MBC 측에서 해보니까 현대중공업 측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지금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는 뭐 이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날 오전에 큰 행사가 전북 도청에서 있었어요. 중앙지방협의회라고 하는 거. 예. 울산에 이어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뭐 이어졌는데 다음날 전북 쪽 일간지들이 일제히 아주 긍정적인 뭐 보도를 해서 뭐 시선을 끌었는데 11일 전북 지역 일간지들 중에 전북일보는 새만금 전북 수건사업 적극 챙기겠다라고 하는 일면 머릿 기사를 내보냈고요. 전북 도비일보는 중앙권한 과감히 이양 전북 현안 챙기겠다. 그리고 전라일보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개막 위해 권한 과감히 이항이라는 뭐 이런 긍정적인 그 메시지를 큼지막하게 보도를 했고요. 다만 전북일보는 일부 기사에서 전북 현안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등은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뭐 제목과 함께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 1단계 뭐 조기 구축이라든지 남원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다. 뭐 이런 기사도 한 꼭지 내보냈고요. 또 전북 도민일보의 경우도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과 남원 국립의학전문대 설립에 따른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도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또 전달됐어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큼지막하게 해서 강원 지역에서 큰 이목을 끌었는데요. 예. 특히 강원일보는 10일 윤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짜로 하는 것, 오색 케이블카 반드시 진행이란 제목, 뭐 또 기사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인 뭐 이런 내용들을 보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또 강원도지사가 요청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전달이 됐고요. 예. 영남 지역에서는 더 큼지막한 내용이 부각됐는데요. 10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뭐 부산시장과 동서대 총장이 특위 공동위원장에 위촉됐다라는 소식. 아울러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이날 별도로 모여서 가덕 신공항과 TK 통합 신공항을 각각 조기 개항하도록 합의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선언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서 전라북도청에서 이날 협력회의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타 지역에서 그렇네요. 큰 큼지막한 이슈들이 이렇게 부각된 이런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독단적인 공무원 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의회 승인까지 건너뛰면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등을 돌렸고 또 14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시청 앞에서 단체 집회까지 열렸고 저희 KBS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글쎄요. 인사와 공사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치단체장의 큰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 인사 부분이 벌써부터 불거졌습니다. 손주아 차장님. 네, 이게
특정 단체장의 인사가 집단적 반발을 부른 거는 보기 드문 사례다라는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 시장이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10여 명의 보직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박탈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남원시 인사방침이 담긴 기본 계획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으면 보직을 정지시킨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 점을 들어서 최 시장이 방침을 어기고 다수의 보직자를 불량 공무원 취급했다라면서 아하. 이제 이걸 해명을 요구한 거고요.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되다 하위 규칙을 손질해 의회 동의를 건너뛴 것도 논란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 시장이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입장문을 보내왔지만 이것 또한 일방 통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논란의 보직 인사는 고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면 간부회의 등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두루뭉술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도 이번 주 중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라서 파장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빈선 8기 들어서 이제 새로운 단체장들이 많이 교체가 됐죠. 자, 이런 과정에서 나온 뭐 힘겨루기라고 봐야 할지,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10여 명의 보직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박탈했고 배제된 부분, 정지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주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초선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실기, 지금 전주시장의 경우에 지금 불통 행정이라고 따가운 비난을 받고 남원시장의 경우에 지금 독선 인사, 독단 인사라고 하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뭐 전주시의 경우에 지금 청사에 차단 게이트를 설치해서 불통 행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 무려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인 이런 상황에서 예. 또 같은 날 그 전북적 14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남원시에서 보였어요. 남원시청 앞에서. 내용이 뭐냐면 원칙과 기준 없는 독단 인사, 공공행정 약화시키는 남원시장 규탄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인 뭐 이런 그 모임 행사를 남원시청 앞에서 가졌는데요. 무원칙, 그다음에 독단 인사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공공행정을 약화시키는 이런 행정 행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제 들고 일어선 이런 형태, 전라북도 전 시군 지부가 그래서 13일 남원시청 앞에 보였는데 매우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남원시가 앞으로 독단 인사를 어떻게 뭐 철회해야 할지 개선해 나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남원시 의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독선적으로 인사를 강행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따가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지금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너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원시 의회가 앞으로 견제를 하고 또 감시해야 될 또 책무가 커진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경시장 허위 영역 논란으로 이제 벌금 80만 원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인사까지 이제 이 반발에 이어지는 상황 저희 한번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역시 인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 더 짚어볼 텐데 전라북도 의회가 전라북도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자들에 대한 국민 제보를 이례적으로 실시해 자, 전북문화관광재단부터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까지 지금 인사청문회 이제 세 곳이 이루어졌고 한 분은 이제 낙마가 된 상황 속에서 이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대표님. 네. 전북도의회가 14일 날 이제 그동안 내정설이 공모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이 지금도 오가고 있고 내정설이 수그러들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북도지사가 어떻게 또 이 임명을 강행을 할지 아니면 또 도의회가 어떤 결과 보고서를 낼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는데요. 예. 지난번에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전북개발공사 임명 강행 이후에 불과 뭐 3주 안에 뭐 또 사퇴를 내고 지금까지 이제 공석이 돼서 또 다시 지금 빈자리를 메고 해서 공모 절차를 또 거는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뭐 이런 상황 이후에 이제 전라북도의회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민 제보를
뭐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제 공고를 냈는데요. 예, 예. 후보자의 자질 또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라든지 뭐 흠결이라든지 위법 징계 사실들을 직접 그 제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공고를 내서 매우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예. 단 사생활 침해라든지 재판 수사 중인 또는 인신 공격의 내용은 제외하고 그렇죠. 직접 제보를 받는다고 해서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제보의 경우에 2일부터 이제 14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는 당일날 아침까지 받았습니다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또 지금 10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자동차 융합기술원장 후보자 이항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지금 공고를 낸 뭐 이런 상태인데 이게 과연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많은 제보가 있어야 될 텐데 도의회 홈페이지에 팝업 광고로만 지금 낸 이런 상황이 뭐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예. 아직 많은 도민들이 인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좀 뭐 이루어지길 바라는 예. 이런 목소리들이 크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인사청문회 했던 전북개발공사 사장 서경석 사장이 자리에서 3주 만에 그만두게 됐던 그 사안은 이제 KBS 보도국 오정현 기자가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그렇습니다. 기사를 내보내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의회가 미처 어떤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속에서 이번에 이제 국민 제보가 이례적으로 실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적극적인 어떤 노력의 모습으로 좀 봐야 될 상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손주호 차장님? 네, 이제 이 사례가 2022년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당시 제주도당이 2022년에 도민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역시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까지 제보를 받는다라는 아하. 내용들이 언론 보도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역시 제주도당 역시 같은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탈루, 병역 문제, 위장점리, 음주운전 뭐 이런 걸로 관련해가지고 갑질 및 특혜 관련 의혹과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과거 언행에 대한 제보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2022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북 도의회도 좀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받음으로써 좀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도민들의 이런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공사 그 사장 임명 강행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도의회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관련한 무용론 이런 부분들이 일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좀 더 수행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많은 참여 이런 부분들이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수완될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보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청문회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요, 박주현 대표님? 네. 대부분 지역 일간지들은 단순하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라는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방송사들의 경우에는 즉 한정관 후보자의 내정설에 이은 사전 서류 준비 등 짜맞추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김관영 도지사에 대한 후원금 과다 문제를 지적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KBS 전주 총국의 경우에 이날 도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에서 후원금 논란을 문제를 삼았어요. 예. 그래서 방송은 관련 기사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에서 한 후보자가 최근 몇 년 동안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백만 원씩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방이 거셌다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는 김 지사에게도 과거 국회의원과 도지사 경선 때 수백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 사전 내정설에 이어 보훈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전주 MBC는 관련 보도에서 나인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한 발언을 공개를 해서 또 주목을 끌었는데요. 당시 나 의원은 한모 씨라고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사전에 내정돼 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 탈법, 편법 아닙니까? 내정된 사람이 있고 나머지 5명은 들러리로 들어왔어요 라고 질의한 내용이 네. 여과 없이 이제 보내져서 사실 공모 과정에서부터 내정설이 짙게 나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내용의 핵심은 원서 접수에 필요한 일부 경력 증명서가 이사장 공모가 공고되기 전에 발급됐고 다른 대부분의 서류도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공고 당일 발급됐다라고 하는 사실 외에는 특별히 밝혀진 어떤 증거는 지금 없어요.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가장 큰 그 한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죠. 인사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편법 거래 내역이 뭐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잦은 사퇴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럴 만한 지금 사실 한 방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의 내정설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그렇죠. 왔음에도 더군다나 도의회에서 제기되어 왔음에도 예. 정작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따가운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예. 그나마 이것도 사전 내정서를 제기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날 김대중 의원과 선한 의원이 집요하게 추궁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선한 의원은 그 민주당 경선 당시 송화진 전 지사가 컷오프 되자마자 이틀 뒤에 바로 한 후보자가 김관영 도지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보자 시절에 후원금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끈질기게 이제 추궁을 했는데요. 여러 정황으로 보면 사실 이게 사전 내정설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그 추궁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국민제보 이례적으로 실시 이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던 것이고, 자 전부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이어서 군산의료원장의 공모 절차가 끝나자마자 낙하산 내정설 의혹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KBS 전주 총국에서 지난 3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장 공모를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박영군 전북도의원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 병원 출신 의사를 원장에 안치려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큼지막하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 배우가 김관영 지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라는 이런 내용. 이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장 직무대행인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은 이사의 추천을 중심으로 규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내정설이 나온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이 계속 쏠리고 있는 이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해야 될 사가 인사와 공사인데 그 첫 번째가 그 이 인사청문회 속에서 나온 인사의 내정설. 글쎄요, 민산 8기 도정이 앞으로도 한참 달려가야 될 텐데 이 경계해야 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주아 처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수많은 공공기관이 전라북도에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임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 예산들을 이렇게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예산이 큰 수의 예산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큰 만큼 이제 도민과의 생활과 또 가장 접전지대에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점을 그렇죠. 봤을 때 기강회의가 있던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낙하산이나 내정설 이제 인사 논란이 있었던 곳에 대해서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낙하산과 내정설 관련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이제 지역 언론에서 좀 보도가 돼야 될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적보다는 문제 제기보다는 오히려 내정설 인물들이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포장해서 보도하는 사례 이런 것과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손 차장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뭐 가령 그 전북개발공사에서부터 지금 전북 신보이사장이 이르기까지 내정설이 사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 안팎에서 많이 제기됐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 일간지들 뭐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함구한다든지 심지어는 오히려 그 후보의 어떤 적합성을 또 특징을 또 강조하는 뭐 이런 부분이 독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민원연의 손주아 처장, 전북소리의 박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하멘크 간다 현장 소식 전해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